네, 2025년 2월 25일 밤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정청래의 하보우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기자들은 복잡한 사건을 취재하고 나서 한마디 단어, 한 문장으로 제목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오늘 제가 뽑은 제목은 정청래의 하보우만입니다. 자, 앞선 방송에서 잠깐 정리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이 있었죠.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계엄 이후 84일이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다. 우리나라가 솥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처음엔 찬물이죠. 자꾸 불을 떼면은, 물이 끓으면은 솥 안에 있는 개구리는 익어갑니다. 나라가 벼랑 끝, 그래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를 했다. 집권 연장을 위해서 계엄을 해? 근데 내가 280명만 투입했겠느냐. 개인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 쉬운 길은 타협하는 것이다. 예. 저도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되게 편하죠. 같이 웃을 수 있고 제 마음만 속이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고집스럽게 가다 보면은 참 힘들게 사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고요. 혼자 바보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타협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북한 등 주권 참탈 세력, 내부 반국가 세력과 연계 안보를 위협해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고 그래서 간첩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0.65%의 예산만 깎았다고 하는데 두 눈을 빼놓고 겨우 눈알 2개만 뺐다고 주장하는 비슷하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핵심 예산만 다 골라서 빼냈다. 북한 등 주권 침탈 세력과 내부 반국가 세력이 연계해서 안보를 위협했다. 계엄을 했을 때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야당이 문제다. 사드 환경평가 질질 끈 게 문재인 정권이죠. 제가 계속 문재인은 무조건 잡아놓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안 잡아놓은 게 윤석열이야. 사드 지원 의혹 감사하게 하자 감사원장 탄핵하는. 이건 이적행위 아니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좀 진작에 잡아놓지. 비상계엄에 군인 570명 경찰 투입했는데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3,000명 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대표가 정청래입니다.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 조영원 씨는 전한길 강사를 전봉준 관상이다. 전봉준에 비교했고 정청래를 염라대왕 부하로서 사람 잡아가는 저승사자 상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제가 빵 터졌는데 정청래한테 그 시커머도 돌리면은 저승사자 같아요. 정청래가 마지막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사람이 최후 변론은 아니지만 한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계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림자 쫓냐 그랬는데 정청래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 라면서 윤 대통령을 직격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폭력을 하는 걸 봤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성숙돼 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제가 일제강점기 쓰지 말라 그랬죠. 이 반일주의자들아. 강점기든 우리가 순수하게 항복을 했던 점령당한 거잖아. 강제로 당하면 덜 억울하니? 싸우다 졌으니 더 억울하지. 차라리 대일항쟁기라고 하라니까. 한국전쟁,
무슨 한국전쟁이야. 6.25 전쟁이지. 민족주의자라면 6.25 전쟁이라 그래야지. 미국이나 외세가 한국전쟁이라 그러는 거지. 군부 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은 국민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을 교육해 오늘의 민주화 산업화를 이룬 것도 국민이다. 올림픽 금메달 강국을 이룬 것도 국민이다. 윤석열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고 했고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고 했다. 새치 혀로, 즉 달 그림자 쫓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지우려고 했다라고 현란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드리겠다 하면서 탄핵 사유 5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자, 전시 사변 및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게 계엄선포 조건인데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는 게 1. 국무회의 했냐? 국무위원 부서가 없지 않느냐?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2번째. 그리고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는 운영되게 둬야 되는데 군인들을 투입해서 국회를 막으려고 했다. 국회를 문란하게 한 게 3. 그리고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그만다는 내용을 넣었으니 이게 4. 선관위의 계엄군 그리고 보내고 사법부 김동연 판사인가요? 를 체포하려고 한 것이 5개다.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뼈 때리는 말을 했죠. 윤석열은 말끝마다 야당이 종북 반국가단체라 그러는데 자, 야당이 종북 반국가단체라서 그 수개들을 체포하려고 한 거면 한동훈은 왜 잡으려고 했니?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윤석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의 씨를 말리려고 한 거 아니냐. 영구집권을 계획한 것이다 라고 쳤습니다. 역시 저승사자죠. 그리고 계엄을 치른 후 국민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자고 있고 서보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다. 지금 헌재도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은 양쪽으로 갈려 서로 싸우고 있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비상계엄 이후 법관이 발령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사법기관이 법 집행을 무법청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부정선거 망상에 잡혀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죠. 12월 3일 나는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담장을 넘었다. 그러면서 이 정청래 의원이 방화범인 건 알죠. 불질은 미국 대사관 관저에 들어간다고 화염병 들고 들어갔다가 실패하면서 그걸 던져서 방화범으로 체포됐었죠. 36년 전 6월의 밤 고문 폭행 당하던 날이 악몽처럼 떠오른다. 네. 자기가 지은 방화범 죄는 하지 않고 그때 체포돼서 자기는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것만 떠오른다. 새벽 1시 안개부에 잡혀 을지로 어디 호텔에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운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그리고 흑흑 10초간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다. 주먹질, 발기질로 고문 폭행 당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다. 그러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첩에 어쩌고저쩌고 썼죠. 그 수첩을 데스노트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계엄이 선포됐으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자기 주장이 끝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를 읊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정청래의 하보우만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4글자로 줄이면 하보우만. 하보우만 익숙한 단어죠. 이장호 영화감독 아십니까? 제가 아는 거는 무릎과 무릎 사이 그리고 별들의 고향 최인호 소설 별들의 고향 신성일 안인숙이 주연을 맡아서 74년 제가 중3 때네
대히트를 쳤죠. 그 당시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46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 바보선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저희가 한참 대학생 때인가 군대 갔을 때인가 무릎과 무릎 사이 이보이가 나온 게 화제였죠. 이장호의 외인구단, 대히트를 친 이장호 감독입니다. 근데 세상이 변했는지 그도 그 이후로는 명작 아끼꼬 쏘냐, 김지미랑 같이 했던 이게 실패하면서 계속 밀려나죠. 지금은 뭐 이를 이장호 감독 아는 사람, 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장호 감독은 1945년 해방동입니다. 해방동이. 8월 15일 해방인데 3개월 전인 5월 15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명문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이 경기 서울 경복 그러는데 거기에 정말 제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공부도 잘했지만요. 이 예능이 뛰어나서 서울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음악 잘하는 노래 잘하는 가수가 서유석이잖아요. 서유석 씨는 성대를 나왔는데 이장호 씨는 홍익대학을 갔네요. 그때 홍대가 아마 후기였을 겁니다. 전기는 어디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중퇴하고 신상옥 감독, 그 유명한 최은희 신상옥 부부 아시죠? 거기서 연출을 배워갖고 아까 별들의 고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명작 아끼꼬 소냐를 끝이 아니죠. 그거부터 쭉 내리막을 잡으면서 지금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노장 80입니다 나이가. 근데 이분의 매제, 그러니까 이장호 감독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신랑 중에 한 분이 유인태 의원입니다. 유인태 의원이 노무현 정권 때 정무수석, 또 국회의원 지내고 국회 사무총장도 지낸 과거 유인태, 이철, 서울대학교 민청학령 사건의 주범들이죠. 매제입니다. 이러한 이장호 선생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또 본인의 생각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유인태랑 같이 좀 좌파적이었죠. 어둠의 자식들, 그 유명한 소설을 갖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성적인 건도 만들었지만 사회성 있는 작품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런 그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기화로 해서 야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48년 대한민국을 세우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건국 호국 대통령 이승만이 정말 위대하고 우리를 산업화로 만든 흥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대단하다.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했던 문재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영화가 하보우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란 뜻입니다. 그는 뉴데일리에 내가 왜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만드는가 쭉 썼습니다. 그러면서 거론하는 사람이 임종국이죠. 돌아가신 임종국. 민족문화연구소 만들어서 친일 인명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건설한 위대한 영웅들을 전부 다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인천 김성수입니다. 그 반일 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문재인 정권이죠. 이 반일로 몰다가 요즘은 극으로 몰고 있죠. 토착외고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는 이 좌파들이 이승만한테 독재자, 3.15 부정선거, 6.25 때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도망쳤다. 런승만 이런 프레임을 씌워왔어요. 요런 것의 대표적인 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건국전쟁은 제가 신동아 기자랑 할 때 신랄하게 얘랑 붙어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승만은, 박정희는 독재자. 이게 뭐냐?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하는 문화전쟁이다. 여러분 12.12를 다룬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자세히 본 부분은 야 전두환이 어쨌든 영웅이다. 대단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서울의 봄 영화는 그 스스로가 허구라고 했지만 사실이 많이 틀립니다. 제가 사실 조금 누가 지원해 준다면 지금 뭐 조선일보 출신의 우종창 선배가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서울의 봄을 뒤집는 영화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그런 영화를 좌익들이 만들었죠. 아수라도 만들었죠. 변호인, 택시기사, 꽃잎, 화려한 후가, 5.18 영화. 이렇게 만들어서 선동하면서 대한민국을 비틀어 왔는데, 건국전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건데 자기는 여기에 맞서서 하보오만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장호 감독이 애를 써서 만드는 하보오만을 먼저 정청래가 사용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승사자가 다가가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얼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야간 산행하다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눈을 본 적 있어요? 그게 고양이일 수도 있고 들깨일 수도 있고 곰일 수도 있고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섬찟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크기가 짐작이 안 되고 뒷배경이 숲이고 산이니까 전혀 느낌을 못 찾. 근데 그놈이 움직이면은 나뭇잎이 있으니까 바스락 소리는 나요. 걔는 날 보는 것 같아. 나는 눈만 보이고 크기를 짐작을 못 하겠어요. 근데 손에 이렇게 스틱이라도 들고 있으면 좋은데 스틱이 없이 내려올 때는 나는 랜턴 갖고 잘 안 보입니다. 워낙 그늘이 심해서 겁납니다. 심한 경우는 사람들이 얼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맹수를 보게 되면 얼어붙습니다. 저승사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얼 거예요. 저는 정청래라는 사람을 이렇게 화면에 보면서 저 친구 1대1로 보게 되면 많이 기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그가 자기의 하보오만을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하보오만을 얘기했습니다. 정청래의 하보오만에 동의하시나요? 그는 피로 만든 민주주의를 혀로 지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전두환이 만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박정희조차도, 전두환조차도 이승만의 업적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려고 했고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거는 그가 박정희나 이승만만큼 역량이 딸렸다는 거지. 그거는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승만은 대일항쟁기 35년 동안 쫄깃하게 싸워온 사람이고 박정희는 20대부터 남자로 태어나서 혁명가가 되겠다고 혁명을 읊조리면서 그리고 5.16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전두환만 해도 장교 때부터 육사는 상당히 큰 정책을 공부하잖아요. 일반 대학에서는 뭐 시민민주주의나 배우지만 거기는 국가 정치학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큰 차원에서 이북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검사로서 사건만 들여다봤지 그 이상은 못 보다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달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거는 대한민국을 피로 만든 민주주의를 혀로 지우는 게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려면은 건국을 하고 지켜내고 그 다음에 산업하려고 거기서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나와야 되지 역순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못 살아남습니다. 이걸 윤석열은 봤습니다. 정청래 씨가 그 저승사자의 위협으로 윤석열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려 죽이려고 했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입니까?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생중계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 그랬는데 생중계를 댔다는 거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상당히 어리숙한 계엄이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장 악독한 독재로 만들고 있는 게 저승사자입니다. 심리적 내란 상태에 빠지겠다. 지금 내 심리적으로 불안한 자들은 누구냐? 정청래나 이재명처럼 12.3 계엄은 절대로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군사반란으로 보기에도 참 힘들어요. 굳이 본다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계엄권을 사용한 것 자체는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하도 답답하고 좌파들이 이재명을 숙주로 삼아 대한민국을 마구 흔들고 있으니까 작전 계획 없이 한번 도전했다가 그 덕택에 실패는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김준홍 목사의 말대로 심각하구나 하고 깨닫게 된 계몽령이었죠. 이장호 감독이 하보오만의 약속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먼저 정청래가 자기의 하보오만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당한 방화범이 당한 수사당한 거를 고문이라고 하면서 계엄은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계엄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 날뛰는 좌익들을 잡기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청래의 하보만을 보면서 저는 저 자랑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의 설득력을 갖고 나왔구나. 자, 이제는 진짜 보수 애국 세력이 우리의 하보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정청래의 하보만을 벼랑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저 역시 하보만을 외치면서 이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